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나와 계십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 현안 짚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빈 방문 중인데 외신 인터뷰 내용 때문에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한일 관계 개선 관련 인터뷰인데요. 먼저 박수 의원님, 인터뷰 내용 취지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발언 자체는 뭐 지금 야당에서는 네. 그 무릎 꿇으라 하는 이건 안 된다. 이 네, 부분만 네.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문장 예. 전체를 보면은 문장 전체를 보면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아. 무릎 꿇으라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예, 예.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예, 예. 그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아. 한다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맥락, 전체 예. 맥락을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고민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에서는 듣기 평가를 하게 하시더니 네. 이번엔 독해력 평가를 또 하게 하십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저희도. 네.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면서 잘못된 오역을 하고 있다라고 네. 또 유상범 대변인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대응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네. 사실관계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저는 확인하지 않았거나 예, 예.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응당한 조치와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부 야당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혹시 실수가 아니라 소신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금 똑같은 소위 말하는 말꼬리 잡기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정쟁은 네. 국익 앞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만 지금 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뭐 소신이냐 아니냐 예.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식민지 시대를 거친 그 당사자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대통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예. 그것은 그런 인식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는 인식을 고집하다 보면 네. 미래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 말꼬리를 하나 잡아서 한 단어를 떼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대통령실은 앞부분 내용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럽에서도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 아니면 대변인이 하시든 대통령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그러면 가름말을 타셨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진실관계가 하나 밝혀지면 예. 그제서야 또다시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예. 발표를 했죠. 최종 예. 발표를. 예. 네, 했습니다. 입장 발표를 했고요. 제가 전해드렸고 이제 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상범 대변인은 주어가 빠진 것 같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이렇게 해서 또 오역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워싱턴 포스트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주어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략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추측성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추측성 해명이었던 것 같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외신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 하시기 때문에 예. 반드시 녹취를 합니다. 아.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자칫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네. 반드시 녹취를 기자와 대통령실이 동시에 했을 겁니다. 네. 그 녹취록 열면 됩니다. 예, 예. 어떤 게 진실인지, 즉 국민의힘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요. 확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는 녹취록을 함께 보고 거기에 대한 글들을 텍스트로 옮겼을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의도적인 오역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것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그걸 확인을 했다라면 예. 거기 분명히 주어가 나와 있는데 네. 주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예.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고 거기에서도 수석 대변인입니다. 일부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 해당 발언이 진실이어야 된다는 확신과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상범 의원님께서는 마땅한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고 저는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쓴소리 많이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예. 네, 뭐 저희들로서도 그런 비판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예. 일단 그 사실관계는 이용수 할머님을 만났을 때 네. 그 대통령께서 그런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이용수 할머님, 위안부 할머님을 위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고 예, 예. 또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지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사과가 전제가 되면은 이게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과를 전제로 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근데 하셔야 되는 거 그동안 아닌가 계속 그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또 다른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그 인터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주어가 빠진 내용, 빠진 인터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니다라고 또 올리면서 또 다른 해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저는 예. 이거들을 보면서 대통령실의 어설픔을 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때도 분명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예, 예.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발언과 지금 하신 발언들이 너무나 상반되게 국민들은 모두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대통령은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생각은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네.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제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이고 예. 유승민 의원께서도 저거를 국민을 속인 것이냐까지 말씀하신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 중에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또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로이터 인터뷰와는 조금 톤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표현상으로 보면 조금 완화된 듯한 표현이긴 합니다. 네, 그 당시 때 표현, 그 당시 때 로이터 전체적으로 인터뷰 때는 본다면 고집할 수는 없다. 인도적 지원만 고집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앞에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대량 살상, 예. 민간인에 대한 대량 대규모 학살, 공격. 예. 또 이런 이제 중대한 전쟁 범죄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런 전제를 달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네. 지금도 그 의미를 보면은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네. 지원을 하려면은 당사국 간의 관계를 당연히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발언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한 발언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고려해서 이 말을 표현을 완화시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보통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히 보통 대통령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파장이 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이 무기 관련해서는 인터뷰 서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네. 그것은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나온 말일 것인데 네.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이런 곳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몰랐을까? 대한민국 외교부와 외교 수장들이 그걸 몰랐지 않았을지 않을. 그래서 참 별 생각이 참 일각에서는 많이 한미 듭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미리 선물을 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한미 네.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국 양안 사태, 양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저쪽의 반응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 예측하지 못하고 말씀하지
예측하지 못하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예측은 싶습니다. 했지만은 이 관계는 조금 전 말씀하신 네. 것과 같이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과 우리가 동맹 관계로 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말 그 155mm 포탄이 어디로 어떻게 얼만큼 반출이 됐는가. 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반출 가능성에 대한 네.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NCND였습니다. 네.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공개하기 어려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보위 같은 경우에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포탄이 우리 한국군의 그 비축분인지 아니면 미군의 비축분인지만큼이라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걸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양안 관계 언급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예상을 하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고 오늘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제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고요. 오늘도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은. 오늘은 일단 뭐 저희 지도부 회의가 없었기 없었고요. 때문에, 어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기 직전에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은 좀 없었었던 것이지 뭐 예. 의도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네. 예. 자체 진상 조사 꼭 필요하다라는 당내 일각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도 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문제들인데 네. 내부에 있는 당신들이 스스로를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최초의 그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이제 다만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없는 상황이고 예. 예전에 부동산 의혹 때처럼 뭔가를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하면 네. 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가 됐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조사가 됐든 무언가 다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지금 곤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요. 자,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연루된 사람들을 출당을 해라. 네. 라고 지금 얘기하기도 그런 것이 예. 아니 본인은 당대표는 지금 수천억 배임이나 지금 뇌물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면서 당대표를 버저지하면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느냐. 이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있을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수사가 계속 중이니까요. 영장을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 네. 표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 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탈당 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 결정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죠. 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물었더니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원욱 의원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해도 갑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의혹과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100번 사죄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뉴스를 봐서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지만 예. 뭐 녹음 파일도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한데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이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혹은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본인들은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것이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만 검찰이 뭐 소환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아마 압수수색까지만 된 걸로 알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거든요.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피해자 전환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가 좀 속도가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아시죠?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검찰이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김연아 전 의원을 언급한 부분은 저는 매우 뜬금없는 그런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뜬금없는 기자들도 언급이었다. 보면은 예. 그다음 후속 질문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다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연아 전 의원 사건을 보면은 지금 네. 고 의원께서 녹취 파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녹취 파일 내용 이런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지역 사무실 마련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시도 의원들이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도 의원 합동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협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참 고생하고 수고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는 그 녹취 파일을 지금 돈 봉투가 전달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김연아 전 의원의 해명이거든요. 김연아 전은 지금 뭐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네.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김연아 의원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원욱 의원 말씀처럼 이게 남의 잘못을 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예. 하려고 하는 이거는 정치권 공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 들고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 속도 조절 이야기 좀 속도 해보세요. 조절 얘기는 자 저는 수사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 마지막에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먼저 수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다 자백을 할 때 예.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사해라. 쓸데없이 지나치게 확장되게 예.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먼저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송영길 대표는 계속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차근차근 처음에 그 돈을 전달한 사람, 전달받은 사람, 그 돈을 어떻게 쓴 사람 여기부터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죠. 최재성 전 수석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에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검찰에 대한 건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어떤 내용을 할지의 모든 그 키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도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네, 더 드리자면요. 그 이정근 전 그 사무부총장이 예. 구속된 그 작년 9월 10월 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왜 이 녹취 파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왜 지금 터뜨렸느냐? 야당에서는 계속 시기적으로 의혹을 그렇게 제기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하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로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타격을 주려 했더라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할 때 그때쯤 만약에 터뜨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봐서 검찰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충실하게 수사를 녹취 파일이 3만 개나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앞에 하나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먼저 수사하고 뒤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예.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다 세우고 이 상황 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평산 책방 오늘 현판식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공개라서 저희가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원래부터 열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뭐 워낙 책을 좋아하고 뭐 책벌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본인이 책을 좋아해서 책방을 열었다 이 이유만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여러 유튜버들이나 시민애들 때문에 주민들의 괴로움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께 어떻게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책방을 열어서 좀 이 좋은 분위기 또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 향후 친문계 정치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또 추후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늘 나오는 예, 얘기고 예.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하마을 가셨을 때도. 네. 그래서 저는 과도한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인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꼭꼭 감옥에 숨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고 의원께서도 뭐 대변인도 지내셨기 때문에 한번 찾으실 예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효수 의원님? 예. 예, 주민들 소통을 위해서 또 주민들과의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마을로 평산마을 가신 다음에 여러 주민들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을 위로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 의미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간의 행보는 잊혀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행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거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 찾아가시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무슨 동의를 구하듯이 지지를 구하듯이 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고민정 의원님 대변인에 가시는 건 좋습니다만 가셨을 때 정말로 서로 옛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현실 정치를 거기 가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걸 전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이 책방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는 회합 장소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네. 국민의힘에서도 과도한 관심은 갖지 말아주십사 말씀 안 하시면 부탁드리고 싶고 관심 안 갖죠.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